야, 할망구,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장사를 하고 있어. 여기가 누구 구역인 줄 알고. 겁도 없이 좌판을 깔아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말 오후. 평화롭던 공기를 찢는 것은 거친 고함 소리였다. 그 소리는 마치 맑은 호수에 던져진 더러운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불쾌한 파문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왁자지껄하던 휴게소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연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음식 코너에서 풍겨 나오던 맛있는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 고함 한마디에 멈춰선 듯했다. 모두의 시선은 소리가 시작된 곳, 휴게소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좌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삶은 감자를 팔고 있는 한 노파가 겁에 질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누가 봐도 불량배임이 분명한 사내 넷이 서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문신을 드러낸 팔뚝과 험악한 인상, 그리고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만한 태도까지. 그들은 스스로가 이곳의 무법자임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가장 체격이 좋은 남자가 노파의 좌판을 발로 툭 찼다. 어쭈. 대답을 안 하네. 늙으면 귀도 먹나. 그의 조롱 섞인 말에 주변의 일행들이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힘없는 노파 한 명을 상대로 한 명백한 위협이자 조롱이었지만 휴게소에 있던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저 멀찍이 서 수군거리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였지만 불량배 중 한 명이 눈을 부라리며 그쪽을 쳐다보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정의감은 신변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력해졌다.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끼어든 폭력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휴게소 한쪽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을 먹고 있던 여자. 이서연이었다. 수수한 청바지에 평범한 회색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로 보이게 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맞아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빡빡한 군 생활 속에서 잠시 벗어나 누리는 달콤한 자유. 따뜻한 우동 국물과 휴게소의 활기찬 분위기는 그 자유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배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불청객들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서연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휴게소의 풍경을 무심하게 담아내던 눈동자는 이제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불량배들의 수, 각각의 체격과 위치,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빠르게 스캔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의 과시적인 폭력성, 그리고 나머지들의 기생적인 비겁함까지 한눈에 파악했다. 이봐 할머니, 좋게 말할 때 자릿세 내놓으라고. 우리가 여기서 장사하는 거 눈 감아 주는 값이야.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닐 텐데. 퀴즈를 몰라 우두머리가 노파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노파는 힘없이 휘청거리다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두려움과 서러움이 가득했다. 그럴 돈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노파의 애원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잔인한 미소를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다. 돈이 없어. 그럼 이 감자라도 다 가져가야겠네. 우두머리는 그렇게 말하며 손을 뻗어 좌판 위에 놓인 돈통을 낚아챘다. 그 안에는 노파가 온종일 감자를 팔아
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노파에게는 생계가 달린 전부였다. 남자는 그 돈을 제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발을 들어 남은 감자 바구니를 그대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구니가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잘 삶아진 감자들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몇몇 감자는 터져서 으깨졌고 노파의 희망도 그렇게 함께 으깨져 내렸다. 흐흐. 노파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감자들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처참한 광경과 노인의 울음소리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낄낄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이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침내 누군가 나선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다. 서연은 먹다 남은 우동 그릇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아두고 불량배들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흩어진 감자들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노파를 향해 몸을 숙였다. 그녀의 행동은 불량배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뭐야? 저 여자는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나? 한 놈이 비아냥거리자 다른 놈들도 재미있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연은 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파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잠시만 이렇게 계세요. 제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리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불량배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훈련과 실전 속에서 단련된 적의 급소를 꿰뚫어 보는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 섬뜩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들 눈에 비친 이서연은 그저 겁도 없이 나서는 가르침이 필요한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우두머리인 김철민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야?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갈 길 가. 다치기 싫으면.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풍겨 나왔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와 김철민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닥에 떨어진 감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돈.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과하세요. 그럼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철민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이 계집애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그의 웃음소리에 맞춰 다른 놈들도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휴게소 전체가 그들의 경멸적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가씨,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김철민이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재미가 아닌 짜증과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위험에 감히 도전한 여자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철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말했다. 제가 한 말을 반복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평범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무게감이었다. 그 순간 김철민과 그의 일행들은 웃음을 멈췄다. 그들도 마침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저 여자의 눈빛, 말투,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세.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대해왔던 약자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어진 일. 자존심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만 했다. 김철민의 얼굴에 떠올랐던 짧은 당혹감은 이내 경멸적인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코미디를 본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그의 눈에는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현실 감각이 없는 그저 겁없이 날뛰는 미친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편견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경고, 하이 계집애가 진짜 겁 상실했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김철민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연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이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 그 안에 숨겨진 불안과 허세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가락을 피하지도 그렇다고 밀쳐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지막하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노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과 갈취.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녀의 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김철민의 일행 중 한 명이 과장된 몸짓으로 웃으며 끼어들었다. 범죄 형님. 저 여자 우리한테 법 강의를 하는데요. 완전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한 명도 거들었다.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냥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맛있는 거나 먹지. 그들의 저급한 희롱에도 서연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강철로 만들어진 가면을 쓴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불량배들을 더욱 자극했다. 그들은 상대가 두려워하거나 혹은 분노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희열을 느끼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곧 불쾌함과 분노로 이어졌다. 김철민은 혀로 입술을 핥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몸매는 좀 쓸만해 보이는데 성격이 영 별로네. 이런 여자는 좀 맞아야 말을 듣는데.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자 성희롱이었다. 휴게소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이전의 단호함에 더해 마치 교관이 훈련병을 다루는 듯한 냉철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당신들의 행동은 이미 제 인내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녀는 기회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시혜에 가까운 통보였다. 이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하지만 김철민은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힘과 폭력에 대한 맹신에 빠져 있었다. 기회하, 지금 나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야. 내가, 이봐, 아가씨.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바닥에서는 말이야. 힘이 법이고 주먹이 대화야. 너처럼 입만 나불거리는 년은 그냥 샌드백일 뿐이라고. 김철민은 자신의 굵은 주먹을 들어 서연의 얼굴 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그의 뒤에 있던 부하들도 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서연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며 그녀를 애워싸는 형태를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사방이 막힌 완벽하게 고립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곧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포위망의 중심에 선 서연에게서는 조금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없이 겪었던 실전 상황. 목숨이 오가는 적진의 한복판에서도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눈앞의 불량배들은 그녀에게 있어 그저 소란스러운 표적에 불과했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기는 그녀의 정신을 더욱 맑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감각하기 시작했다. 불량배들의 미세한 무게중심 이동, 그들의 호흡 소리,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에 서린 어설픈 살기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김철민을 지나쳐 그의 뒤에 있는 부하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김철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당신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협박이 아닌 마치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다. 그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사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김철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싸움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힘을 이 건방진 여자와 저기서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그는 폭력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소통 방식이라고 믿었다. 후에 그건 네가 하게 될 거다. 아주 처절하게. 김철민이 나직하게 읊조리며 손을 들었다. 그의 커다란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들 준비를 했다. 그는 이 한 방으로 여자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그녀를 바닥에 무릎 꿇려 빌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고 지금까지 늘 통용되던 방식이었다. 주변에서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노파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휴게소 식당 주인은 전화기를 들고 안절부절 못했다. 모두가 폭력이 시작될 것을 예감했다. 그리고 그 폭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김철민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어깨 근육의 미세한 수축, 손목의 각도, 그리고 무게중심의 이동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피하지도 막지도 않았다. 마치 날아오는 손바닥을 그대로 맞을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체념처럼,
그리고 김철민에게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린 것으로 보였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지. 김철민이 중얼거리며 손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이제 서연의 뺨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남지 않았다.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느리게 감기는 것처럼 극도로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다. 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걷어찼군. 그녀의 임무는 이제 경고가 아닌 제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간인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의 중령.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본능인 군인이었다. 그녀의 몸이 마침내 반응할 준비를 마쳤다. 휴게소의 평화를 깨뜨린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짜 경고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시간이 온 것이었다. 김철민의 거대한 손바닥이 매서운 파공성을 내며 이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가 휘두르는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혹은 그 위압감에 짓눌린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질끈 감거나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 손의 궤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동공에는 날아오는 손바닥이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느리고 선명하게 비쳤다. 찰나의 순간, 김철민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서연의 상체가 아주 미세한 각도로 뒤로 기울어졌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작고 빨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김철민의 손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을 뿐이다. 슥, 자신의 손바닥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목표물을 지나쳐 버리자 김철민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했다. 그는 자신의 힘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그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굴욕감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여자의 길을 꺾어 보이려던 계획이 시작부터 처참하게 빗나간 것이다. 이 계집애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김철민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더 교묘하거나 기술적인 공격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장 원초적이고 야만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로 했다. 그는 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 서연의 어깨를 향해 돌진했다. 작정하고 밀어붙여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칠 생각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성난 황소와 같았다. 주변에서 다시 한번 나지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런 거구의 남자가 온 힘을 다해 부딪히면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도 버텨내기 힘들 터였다. 하물며 저렇게 가녀려 보이는 여자는 뼈도 못 추릴 것이 뻔했다. 모두가 끔찍한 결과를 예상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쿵, 육중한 소리가 휴게소 바닥을 울렸다. 그것은 단단한 물체와 단단한 물체가 부딪혔을 때 나는 충격이 전혀 흡수되지 않은 둔탁한 소리였다. 김철민은 자신의 어깨가 콘크리트 벽에라도 부딪힌 듯한 강렬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상대에게 전달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놀랍게도 이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다. 마치 수백 년 된 거목처럼 그녀의 두 발은 아스팔트 바닥 깊숙이 뿌리를 내린 듯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상체조차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김철민이 부딪혀온 충격을 자신의 몸 전체로 그리고 땅으로 완벽하게 흘려보냈을 뿐이다. 그것은 순수한 힘이 아닌 완벽한 균형과 중심 이동의 결과였다.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전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것이 그녀의 몸에 본능처럼 새겨져 있었다. 김철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분명 사람을 밀었는데 거대한 바위를 민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의 어깨는 욱신거렸고 앞으로 쏠렸던 몸은 반동으로 인해 뒤로 주춤거리기까지 했다. 뭐야.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 광경은 김철민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깡마른 여자가 거구의 남자가 전력으로 부딪혀 오는 것을 미동도 없이 받아낸다는 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다. 휴게소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공포를 넘어 기묘한 경외감마저 감돌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김철민의 무지한 머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힘과 남성성이 한낱 계집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가장 손쉬운 방법, 즉 비난과 모욕으로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야, 너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서연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여자가 어디서 힘자랑이야. 얌전히 집에 틀어박혀서 밥이나 할 것이지. 누가 남자들 노는데 끼어들래. 그의 입에서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멸시가 담긴 저급한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년 같은 것들은 좀 맞아야 돼.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하고 약한 척해야 예뻐 보이는 거야. 알아들어. 어디서 남자처럼 뻣뻣하게 서서 눈을 똑바로 쳐다봐.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세상의 이치를 광신도처럼 외쳐댔다. 그것은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사회적 편견이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그녀를 짓누르려는 비겁한 시도였다. 그의 천박한 말들은 휴게소에 있던 다른 여성들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을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존경과 응원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저 무식한 폭력배들을 상대로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철민의 부하들도 자신들의 두목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연을 향한 포위망을 더욱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희롱이나 재미가 아닌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한 놈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고 다른 놈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휴게소 한쪽에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할 증거를 남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곧바로 불량배 중 한 명의 눈에 띄었다.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불량배가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험악하게 다가왔다. 핸드폰 이리 내놔. 괜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남자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불량배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김철민의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도 남기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상대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논리적 설득 불가. 오직 물리력을 통해서만 제압 가능. 잠재적 무기 소지 가능성이 있음. 주변 민간인 위협 시작. 신속한 상황 종료 필요.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상황 분석과 작전 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인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한 이상,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시비가 아니었다. 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적에 대한 제압 작전이었다. 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불량배들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김철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냥에 나서는 최상위 포식자의 여유, 혹은 곧 펼쳐질 결과에 대한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놀이 시간은 끝났습니다. 놀이 시간은 끝났다고 김철민은 서연의 말을 곱씹으며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앞의 여자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과대망상 환자로 보였다. 감히 자신에게, 이 구역의 왕인 자신에게 놀이 운운하며 선을 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인내심이라는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가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래. 이 미친년아, 내년이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날 것 같아. 놀이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김철민은 야수처럼 포효하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먹이나 손바닥이 아니었다. 그는 두 팔을 활짝 벌려 그녀의 몸 전체를 올가매고 그 힘으로 바닥에 내리꽂을 생각이었다. 그녀의 가느다란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녀의 오만한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갈아버리고 싶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저돌적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빈틈도 많았다. 분노의 찬 공격은 위협적일 수는 있으나 정교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서연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김철민의 어깨 너머로 겁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과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시선들을 보았다. 보여줘야겠군.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에게는 고통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언어다. 서연은 더 이상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김철민의 육중한 몸이 그녀를 덮치기 직전, 그녀는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것은 마치 파도를 거스르는 한 마리 돌고래처럼 힘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빨라서 김철민은 자신이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목표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착각.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오른팔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을 느꼈다. 흐악! 서연은 김철민의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를 파고들면서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넘겼다. 동시에 그녀의 두 손이 그의 손목과 팔꿈치를 정확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작은 소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악력이 그의 관절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살짝 허리를 비틀었다. 그것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완벽한 관절 기술이었다. 해군 특수전전단의 대인격 투술 CQB에 포함된 수많은 기술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제압기 중 하나였다. 이 기술의 핵심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데 있었다. 끄아. 김철민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운 끔찍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거대한 몸이 종이장처럼 허공에 떠올랐다가 서연의 움직임에 따라 속수무책으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다. 쿵. 휴게소 바닥이 다시 한번 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육중한 소리였다. 김철민은 큰 대자로 바닥에 엎어진 채 오른팔이 등 뒤로 꺾여 있는 굴욕적인 자세로 제압당했다. 서연은 그의 등 위에 한쪽 무릎을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그의 팔을 제압한 채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흙먼지와 고통,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윽, 윽. 그는 신음하며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서연의 무릎은 마치 거대한 쇠기둥처럼 그의 등을 짓눌렀고 등 뒤로 꺾인 팔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계속해서 뇌수로 치솟았다. 그녀가 조금만 더 힘을 주면 그의 팔은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날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은 불과 2, 3초 사이에 일어났다. 김철민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희롱하고 비웃었던 저 여자가 자신들의 왕을 벌레처럼 짓밟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휴게소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김철민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바닥에 엎드린 거구의 남자와 그의 등 위에서 그를 제압하고 있는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의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던 젊은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그 비현실적인 장면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압도적인 제압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김철민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놀이 시간은 끝났다고.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고통에 신음하던 김철민에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제압한 그의 팔에 아주 살짝 힘을 더 주었다. 우드득. 그의 어깨 관절에서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끄악. 잘못했다. 팔 부러진다. 김철민은 마침내 굴욕과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종류의 공포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서연은 다시 힘을 풀었다. 완벽한 완급 조절이었다. 그녀는 상대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상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아직 기회는 있어.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 부하들. 지금 당장 저 학생에게 가서 사과하고 핸드폰 돌려주라고 해. 그리고 여기 흩어진 감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주워서 할머니께 돌려드려. 당신이 뺏은 돈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당신 팔은 부러뜨리지 않지. 그녀의 요구는 단호하고 명확했다. 김철민은 치욕으로 온몸을 떨었다. 부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는 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팔이 부러지는 고통과 저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자존심을 짓눌렀다. 그가 망설이는 사이 서연은 그의 귓가에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말은 휴게소의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오직 김철민의 영혼에 직접 내리꽂히는 섬뜩한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명심해.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이서연의 마지막 속삭임은 김철민의 귓속을 파고들어 그의 뇌리에 직접 밝히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시작도 안 했다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여기서 더 개기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결국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생존 본능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야, 이 새끼들아 뭐하고 있어. 저 여자 말이 안 들려. 얼어붙어 있던 그의 부하들은 두목의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하늘과도 같았던 두목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제압당해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형님, 한 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 저 계집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연에 대한 적애보다 자신들의 리더가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김철민은 다시 한번 발악하듯 소리쳤다. 새끼들아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해. 당장 가서 저 학생한테 사과하고 감자 다 주워서 할머니 갖다 드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꺼내서 드리고.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굴욕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부하들은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스마트폰을 찍던 학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듯 사과하며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학생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다른 놈들은 바닥에 흩어진 감자를 줍기 시작했다. 터져버린 감자. 흙먼지가 묻은 감자들을 말없이 주워 담는 그들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김철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노파에게 건네는 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굴욕적인 명령에 순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다. 불량배들 중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머리가 나쁜 이제 갓 20살을 넘긴 듯한 놈 하나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 대신 자신의 집단이 모욕당했다는 맹목적인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저 여자가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하면 승산이 있다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다. 젠장 두목은 신경 쓰지 마. 전연 하나만 조지면 돼. 다 같이 덤벼. 그는 그렇게 외치며 가장 먼저 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외침에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다른 한 놈도 이성을 잃고 그를 따라 움직였다. 두 명의 남자가 양쪽에서 서연을 향해 협공에 들어왔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한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여전히 김철민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녀에게 두 명의 장정이 달려드는 것은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저 여자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서연은 달려드는 두 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처박힌 김철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혹은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 지극히 침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멈춰. 그것은 명령이었다. 단순한 외침이 아닌 뼛속까지 파고드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린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휴게소 전체의 공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달려들던 두 남자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들의 몸이 본능적으로 저 목소리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휴게소에 다시 한번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김철민의 등을 누르고 있던 무릎을 천천히 뗐다. 그리고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제압에서 풀려난 김철민은 콜록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감히 그녀에게 반항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굳어버린 두 남자와 그 뒤에 서 있는 나머지 불량배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던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낮고 투박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보여주었다. 햇빛에 반사된 신분증에는 선명한 독수리 문양과 함께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정보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였다. 김철민과 그의 똘마니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라는 껍데기 속에 감춰져 있던 그녀의 본질. 서연은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 그녀의 입에서 특수전전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불량배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UDT 영화나 뉴스에서나 보던 인간 병기라 불리는 바로 그 부대 말도 안 돼.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곳은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인한 괴물들만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선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그들의 뇌리에 모처럼 박아 넣었다. 중령, 연, 중령. 그 단어는 휴게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중령은 군대에서 연대급 부대를 지휘하는 고급 장교였다. 일개 불량배들은 평생 마주칠 일도 없는, 아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과 같은 존재. 그런데 저 평범해 보였던, 아니, 자신들이 계집애라 부르며 모욕했던 저 여자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UDT의 여군 중령이라고. 김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의 동공은 풀려 있었고 입은 멍청하게 벌어졌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냥 좀 싸움을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가 양성한 최정예 인간 병기이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급 장교를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하고 폭행하려 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었다. 군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휴게소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공포와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압도적인 경외감과 충격이 채웠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5대. 중령이라고. 세상에, 저분이 어쩐지 처음부터 뭔가 다르더라니. 그 순간 이서연은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자 범접할 수 없는 상징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 아래 어리석은 불량배들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일 뿐이었다. 그 세 단어는 단순한 신분 증명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철퇴가 되어 불량배들의 머리를 강타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휴게소의 모든 소음은 아득한 이명처럼 멀어졌다. 김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눈앞에 여자가 내민 신분증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자신들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듯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다, 후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지옥 훈련을 거쳐 탄생하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그곳에 그것도 중령이라는 계급을 단 여군. 그것은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구축해온 상식과 편견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마치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거짓말. 한 놈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그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다. 저런 게 있을 리가 없어. 여자가 어떻게 UDT 중령이야. 저건 가짜 신분증이야. 그의 외침은 다른 이들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너지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기 세뇌에 가까웠다. 그래, 가짜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짓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과 같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짓이 되어버린다. 그들의 리더인 김철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공포로 인해 마비되었던 뇌를 억지로 회전시켰다. 그의 비열한 생존 본능은 이 상황을 타개할 단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저 여자가 진짜 중령이든 아니든 여기서 그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증거도, 증인도, 그녀의 권위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가짜 군인 신분증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던 여자를 응징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도끼와 광기가 번뜩였다. 공포는 극에 달하면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는 인간을 무모하게 만든다. 전현이 우리를 속이려고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었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김철민은 그렇게 외치며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고통스러운 팔을 애써 무시하며 부하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다. 뭘 멍청하게 서 있어. 전혀는 군인도 뭣도 아니야. 그냥 미친년이라고 다 같이 덤벼서 아주 작사를 내버려. 그의 선동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부하들에게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두목의 명령, 집단의 관기, 그리고 눈앞의 여자를 향한 끓어오르는 증오심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와, 그들은 야수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남아있던 4명 전원이 동시에 이서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한 명의 인간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집단 린치였다.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몇몇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저 여자가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건장한 남자 넷을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이서연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그것을 천천히 뒷주머니에 꽂았다. 그 여유로운 동작은 사방에서 덮쳐오는 위협적인 상황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오직 눈앞의 표적을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기계의 눈빛과 같았다. 가장 먼저 그녀의 오른편에서 달려든 놈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주먹은 서연의 관자놀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만으로 그 공격을 완벽하게 흘려보냈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발이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다리 사이에 쐐기처럼 밝혔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남자의 몸.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회전시키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다. 숨을 쉴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그의 눈은 흰자위를 드러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개구리처럼 헐떡였다. 첫 번째 위협이 제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초 남짓이었다. 그녀의 왼쪽에서 달려들던 다른 놈은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 주춤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은 치명적인 빈틈이 되었다. 서연은 이미 몸을 돌려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땅을 박차고 나아가며 마치 한 자루의 창처럼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날이 바람을 가르며 남자의 목 측면, 경동맥이 흐르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목에 강렬한 충격을 느끼며 순간적으로 의식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이 왜 쓰러지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풀썩 소리를 내며 무력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2명. 그중 1명은 뒤에서 서연을 덮치려 하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김철민은 정면에서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연은 등 뒤의 기척을 이미 완벽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면의 김철민을 향해 달려가는 듯 페인트를 주었다. 김철민이 그의 반응에 방어 자세를 취하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추며 발 뒤꿈치로 땅을 찍고 폭발적으로 회전했다. 그녀의 회전은 아름다운 무용수의 동작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끝에 실린 파괴력은 흉악하기 짝이 없었다. 회전의 원심력이 실린 그녀의 발 뒤꿈치가 등 뒤에서 달려들던 남자의 무릎 관절을 옆에서 그대로 걷어찼다. 우드득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휴게소에 울려 퍼졌다. 끄악, 남자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그는 그대로 바닥을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이제 싸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순식간에 3명의 부하가 전투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모든 과정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저 여자의 움직임에는 그 어떤 과장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모든 것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철저하게 계산된
기술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김철민 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것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남은 광기와 분노는 이미 차가운 공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싸워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김철민에게 다가갔다. 뚜벅, 뚜벅.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수에게 다가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김철민의 심장을 옥죄었다. 오, 오지마, 저리가. 김철민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내저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그는 엉덩이로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다. 조금 전까지 휴게소를 호령하던 무법자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네가 시작한 놀이다. 끝내는 것도 내가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김철민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그의 주먹은 힘도 속도도 없었다. 서연은 가볍게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냈다. 그리고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두 개의 관절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꺾이자 김철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그의 턱을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김철민의 눈동자는 공포로 극도로 확장되어 있었다. 다시는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여자를 얕보지 마라.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는 그의 턱을 놓아주며 복부를 향해 마지막으로 가볍게 무릎을 올려찼다. 김철민은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저항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휴게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건장한 불량배 5명이 모두 한 여자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력화되었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재기불능일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다. 이서연은 그들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는커녕 호흡 한 번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한 올조차 없었다. 그 압도적인 모습에 휴게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사이다 같은 통쾌함.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주는 쾌감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의가 불의를 압도하고 진정한 강함이 오만한 폭력을 심판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카타르시스였다.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끝난 후 휴게소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긴장감에서 비롯된 침묵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존재를 목도한 이들의 순수한 충격이 만들어낸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불량배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그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현실감을 유지시켜주는 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 이서연에게로
그녀는 방금 전 5명의 건장한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차분한 호흡, 그리고 모든 감정이 지워진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존재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분명 폭력의 피해자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그녀가 보여준 힘은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다. 그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마치 인간 세상의 강림한 전쟁의 여신처럼 초월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그녀의 편에 서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를 적으로 돌렸을 때의 끔찍한 결과를 상상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공포심을 자극했다. 이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불량배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경멸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임무를 완수한 후 결과를 확인하는 군인의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 생각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111을 누르려다 그녀가 직접 해결하려는 것을 보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이 도착해서 이 영웅적인 여성을 칭찬하고 저 악당들을 수갑 채워 연행해가는 권선징악의 결말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서연의 손가락은 익숙한 세 자리 숫자가 아닌 다른 곳을 향했다. 그녀는 통화 기록이나 주소록을 찾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뇌리에 완벽하게 각인된 11자리 숫자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결코 알 수도 걸 수도 없는 번호였다. 뚜루르, 뚜루르.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바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 어떤 인사말도 없이 지극히 사무적이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보안. 말씀하십시오. 이서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간결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 불량배들을 향해 말할 때와는 또 달랐다. 사적인 감정은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군인의 목소리였다. 통신보안. 여기는 독수리. 현재 위치. 영동고속도로 XX 휴게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독수리. 수신 양호. 현 시간부로 교신 기록 개시. 상황 보고 바람. 이서연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눈으로 파악한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민간인 대상 폭행 및 금품 갈취 현장. 주동자 김철민 외 4명. 전원 현장에서 무력화 완료. 주동자는 조직폭력배로 추정. 민간인 피해자 1명. 경미한 충격 외 부상 없음. 추가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자신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는 김철민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보고 내용을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고 무거워졌다. 현역 군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시도 발생. 공무집행 방해. 그 단어는 상황의 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간인 사이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군의 권위에 대한, 나아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가 되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그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다. 알겠다. 독수리. 현 위치 고수하며 대기 바람.
가장 가까운 부대의 헌병 특수 임무대를 즉시 출동시키겠다. 예상 도착 시간 15분. 추가 지시 사항 있는가? 없다. 이상. 이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통화를 종료했다. 통화 시간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일은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후속 조치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듯한 태연한 태도였다.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녀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독수리, 통신보안, 헌병 같은 낯선 단어들 때문에 그저 군대와 관련된 곳에 신고한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경찰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김철민은 아니었다. 비록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귀에는 헌병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날아와 밝혔다. 헌병이라고. 그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경찰이 아니었다. 군대의 경찰. 군대의 검찰이라 불리는 헌병. 그것도 그냥 헌병이 아니라 특수임무대라고 했다. 김철민은 비록 무식했지만 뒷골목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헌병 특임대는 일반 군인 범죄가 아닌 군 관련 대형 사건이나 대테러 작전 등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였다. 그들은 민간 경찰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세세하게 챙겨주지 않는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김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보호해야 할 시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될 것이었다. 김철민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차라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량을 줄이고 몇 년 감옥에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나았다. 하지만 군 관련 사건, 특히 현역 장교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헌병대에게 넘어간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는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형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 군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한 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집단 중 하나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민은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싹싹 빌었다.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제가 여자인 줄만 알고 중령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헌병만은. 그의 비굴한 애원에도 이서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휴게소 입구 쪽 먼 고속도로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적인 감정으로 이들을 대하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시스템에 의한 공식적인 처리 절차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김철민에게 그 어떤 거절보다도 더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나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더 낮고 위압적이며 듣는 사람의 심장을 옥죄는 듯한 불길한 울림이었다. 윙, 윙.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휴게소 입구 쪽에서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이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향했다. 휴게소로 들어서는 차량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짙은 국방색 차체에 헌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힌 군용 레토나 2대였다. 차량들은 굉음을 내며 휴게소 한복판에 급정거했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량들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자동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한 마리의 맹수처럼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그들의 등장은 휴게소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꾸어 놓았다. 조금 전까지 이서연이 보여주었던 개인의 무력과는 또 다른 시스템이 가진 압도적인 권위와 폭력이 현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었다. 거대한 국가기관이 일개 범죄 조직을 짓밟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김철민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의 시간이 온 것이었다. 헌병 특임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작전 영화를 보는 듯했다. 군용 레토나에서 내린 대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다. 2명은 자동소총을 겨눈 채 주변을 경계하며 민간인들의 접근을 통제했고, 나머지 대원들은 소음이 거의 없는 전술 걸음으로 쓰러져 있는 불량배들을 향해 신속하게 접근했다. 그들의 모습은 일반 경찰과는 차원이 달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구로 무장했으며 눈만 드러낸 복면은 그들의 표정을 감춰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거세시킨 듯한 비정함을 풍겼다. 그들의 손에 들린 K1A 기관 단총의 차가운 총구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실질적인 위협이었다.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서연이라는 한 개인의 압도적인 무력에 경탄하고 있었다면 지금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한 개인이 아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가진 냉혹한 폭력성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감이었다. 이것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힘이 아니었다. 대원들을 지휘하는 팀장으로 보이는 가장 체격이 좋은 상사 한 명이 이서연을 발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내 불량배들을 포위하게 한 뒤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 바닥을 규칙적으로 내딛는 소리가 뚜벅, 뚜벅하고 휴게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이서연의 앞에 3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우뚝 멈춰 섰다. 그리고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발을 탁 소리 나게 모으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휴게소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고 절도 있었다. 충성, 헌병, 특수임무대장, 강철호 상사 이서연 중령님께 대하여 신고합니다. 총원 6명. 현 시간부로 현장 도착 완료. 다음 지시를 대기하겠습니다. 중령님. 강 상사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은 이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지금까지도 혹시나 그녀의 신분을 의심했던 몇몇 사람들의 마지막 의구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의 증명이었다. 휴게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여고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진짜 중령이었다. 이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수고한다. 강, 상사. 보다시피 상황은 종료됐다. 그녀는 턱짓으로 바닥에 널브러져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김철민 일당을 가리켰다. 저들이다. 주동자 포함 전원. 군형법 제5장 상관에 대한 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여 연행하도록 저항이 있을 시에는 실력 행사를 허가한다. 명 받들겠습니다. 강 상사는 다시 한번 우렁차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굶주린 늑대들이 먹잇감을 덮치는 것처럼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으악, 뭐야 손대지 마. 나는 민간인이야. 너희가 뭔데 날 체포해. 불량배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저항하려 했지만 그것은 코끼리 앞에서 발버둥 치는 개미의 몸부림처럼 무의미했다. 특임대 대원들은 그들의 비명이나 저항을 완전히 묵살했다. 한 대원은 김철민의 꺾인 팔을 아무렇지 않게 다시 비틀어 등 뒤로 올렸고 다른 대원은 바닥에 쓰러진 놈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철컥, 철컥.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그들의 손목을 단단히 조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민간 경찰이 사용하는 은색 수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견고하고 한번 조이면 절대 풀 수 없는 군용 제압 장비였다. 그들은 마치 짐짝을 다루듯 불량배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워 헌병 차량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인권 고지나 변호사 선임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은 민간 사회의 법정이 아니라 군의 기강이 훼손된 작전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량배들은 피의자가 아닌 군의 명예에 도전한 적성 분자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상황이 거의 정리되어 갈 무렵 뒤늦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순찰차 한 대가 휴게소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아마 휴게소에 있던 누군가가 헌병이 도착하기 전에 신고했던 것이 이제야 도착한 모양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경위와 젊은 순경이었다. 그들은 휴게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흔한 주취 난동이나 시비 정도로 생각하며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대원들.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을 죽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서 태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한 평범한 여성.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헌병 특임대장인 강 상사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는 평생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묘한 현장은 처음 보았다. 강 상사는 경위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고하십니다. 군 관련 사건입니다. 현역 장교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여 저희 헌병대에서 직접 처리 중입니다. 현역 장교 폭행. 그 단어에 경위의 눈이 커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체 어디에 장교가 있다는 말인가?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일하게 소속 불명인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설마 강 상사는 그의 의문을 풀어주려는 듯 이서연을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다. 저분이 바로 피해자이신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이서연 중령님이십니다.
이 사건에 관할 권은 이제 저희 군에 있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이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수수한 옷차림, 단정한 외모, 어디를 봐도 군인. 그것도 UDT의 중령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완전 무장한 특임 대장이 저렇게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보니 거짓일 리가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서연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아, 실례가 많았습니다. 중령님, 저는 XX 경찰서 소속 555 경위입니다.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이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계신 목격자분들의 진술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위는 마치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절도 있게 대답했다. 그는 이제 이서연을 단순한 사건 피해자나 민간인으로 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보다 훨씬 높은 존중을 표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사이 헌병 대원들은 김철민 일당을 레토나 차량의 뒷좌석에 남김없이 구겨 넣었다. 그들의 비명과 욕설은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강 상사가 다시 이서연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중령님, 용의자 전원 연행 준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만 부대로 복귀하여 정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부대를 통해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다. 수고했다. 강 상사. 복귀하도록. 이서연이 말하자 강 상사는 다시 한번 우렁찬 경례를 붙이고는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위잉. 헌병 차량들은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미련 없이 휴게소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휴게소를 짓누르던 무겁고 살벌한 공기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쉽게 평소의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인 공권력의 집행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그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정의는 구현되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신속하고 무자비하며 절대적인 방식이었다. 헌병 차량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휴게소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처럼 눈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헌병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와 불량배들의 처절한 비명이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의 공포나 불안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차라리 거대한 연극의 막이 내린 후 관객들이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것과 같은 깊은 여운에 가까웠다. 그들은 방금 전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그 어둠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눈부신 빛을 동시에 목격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나지막이 내뱉은 감탄사가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과 흥분된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봤어, 마지막에 그 발차기 영화 찍는 줄 알았네. 아니, 나는 처음에 그 남자 집어 던질 때가 진짜 소름 돋았어.
헌병들 나타났을 때가 압권이었지. 충성하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연이었다. 이제 그녀를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순수한 경외감과 뜨거운 감탄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영웅. 약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힘을 사용한 진정한 강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이서연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와 시선들을 애써 외면한 채 자신이 원래 해야 할 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삶은 감자 좌판의 노파 앞이었다. 노파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늙은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함과 경이로움이 물결치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악당들과 맞서 싸워준 저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다. 서연은 노파의 앞에 조용히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는 조금 전 불량배들을 제압하던 냉혹한 군인의 얼굴이 아닌 마치 손녀가 할머니를 대하듯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님, 이제 다 괜찮습니다. 놀라셨죠?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에 억지로 참고 있던 노파의 눈물샘이 마침내 터져버렸다. 흐흑. 아가씨. 아니, 은인.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는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순수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아직 바닥에 흩어져 있는 감자들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묻고 몇몇은 으깨져 상품 가치를 잃어버린 감자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감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다. 그것이 노파의 고된 하루와 땀의 결실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행동을 본 휴게소 사람들은 순간 멈칫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키운 인간, 병기처럼 보였던 헌병 특임대장마저 꼼짝 못하게 만들던 중령님이 지금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흙 묻은 감자를 줍고 있었다. 그 지독한 불일치, 그 엄청난 간극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망설이듯 앞으로 나섰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조용히 서연의 옆에 와서 함께 감자를 줍기 시작했다. 저희도 도울게요. 그녀의 작은 용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곧이어 휴게소 식당 주인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던 대학생 커플이, 트럭 운전기사 아저씨가 하나둘씩 그녀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말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에 흩어진 감자들을 주워 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관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기꺼이 선의의 동참자가 된 것이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은 순식간에 따뜻한 연대의 장으로 변했다. 수많은 손길이 모이자 흩어져 있던 감자들은 금세 바구니에 다시 가득 찼다. 불량배들이 남긴 상처와 공포의 흔적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온정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감자를 다 줍고 난 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노파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님, 놀라신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푹 쉬세요. 그리고 이 돈은 제가 이 감자들 전부 살게요. 노파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어떻게 은인에게 돈을 받습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아니, 제가 오히려 더 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서연의 뜻은 단호했다. 그녀는 노파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말했다. 아닙니다. 할머님,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노파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서연은 감자 바구니를 직접 들고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맛있는 삶은 감자가 있습니다. 혹시 출출하신 분들 하나씩 드시겠어요? 제가 샀습니다. 그녀의 말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어졌다. 사람들은 멋쩍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와, 중령님이 사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 먹어야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직접 사람들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나눠 주었다. 조금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격투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맛있게 감자를 먹으며 웃었고 어른들은 서연을 향해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녀가 쓴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잠재우기 위한 필요악이었지만 그녀가 베푼 온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선의를 일깨우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때 휴게소 식당 주인이 커다란 쟁반에 음료수와 따뜻한 커피를 가득 담아 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자, 여기 음료수들 드세요. 오늘은 제가 다 쏩니다. 좋은 구경도 시켜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그의 행동에 다른 가게 주인들도 질 수 없다는 듯 호두과자와 핫바 같은 간식들을 들고 와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휴게소는 어느새 작은 축제의 장처럼 변해 있었다. 공포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이서연이라는 한 영웅의 등장으로 인해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불의의 응징을 넘어 공동체 의식과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연은 그 훈훈한 광경을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이곳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인파 속에서 빠져나와 자신이 원래 앉아있던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우동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아 불어터진 면발을 조용히 건져 먹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방금 전의 소란보다 휴가를 맞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다. 사람들은 멀찍이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찬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식어버린 우동을 먹는 그녀의 뒷모습. 그 모습은 화려한 액션 장면보다 압도적인 헌병대의 등장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영웅은 스포트라이트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녀의 평화로운 식사를 지켜주었다. 그것이 그들이 이 이름 모를 영웅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우동을 마지막 한 가닥까지 말없이 비워냈다. 면은 퉁퉁 불어 있었고 국물은 미지근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부모님 댁으로 가기 전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주변의 훈훈한 분위기와 자신을 향한 존경 어린 시선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빈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식당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극구 돈을 받지 않으려 했다. 아이고, 중령님, 제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오늘 저희 휴게소 전체를 구해주셨는데 그냥 드시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손님으로 온 것이니 당연히 제 밥값은 제가 내야 합니다. 그녀는 기어코 계산대 위에 음식값을 올려놓았다. 그녀의 행동에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군인 특유의 고든 원칙이 담겨 있었다. 주인은 더 이상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못해 돈을 받았다. 계산을 마친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게소 건물 밖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움직이자 사람들의 시선도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그녀가 걷는 길은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열렸다. 누구 하나 감히 그녀의 앞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멀찍이 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퇴장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평범한 국산 세단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상황을 촬영했던 바로 그 젊은 남자였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녀 앞에 서서 꾸벅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중령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령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걸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판단하기 어려웠다. 잠시 후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음대로 해요. 다만 내 얼굴이랑 신분은 알아서 잘 가려줬으면 좋겠군. 나는 조용히 사는 게 좋아서. 그녀는 자신의 유명세 따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낼 긍정적인 영향력, 그뿐이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운전석 문을 열었다. 차에 오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휴게소를 한번 둘러보았다. 어느새 평화를 되찾은 사람들, 맛있게 감자를 나눠 먹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눈물 젖은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감자 파는 노파의 모습. 서연은 노파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은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마시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탔다. 부르릉 조용한 엔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유유히 고속도로로 합류했다. 그녀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갈 길을 향해 떠나버렸다.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휴게소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바탕 꿈을 꾼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들린 따뜻한 감자와 불량배들이 남긴 처참한 흔적,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압도적인 여운은 이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XX 휴게소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우동을 먹던 여중령님 이야기였다. 그날 그 젊은 남자가 올린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강타했다. 휴게소 조폭 참교육한 UDT 여중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 채널로 퍼져나가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물론 약속대로 영상 속 서연의 얼굴과 신부는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과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헌병 특임대의 모습은 그 영상이 조작이 아님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웅의 존재에 열광했고, 그녀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릇된 풍조의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한편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서연의 차 안은 지극히 평온했다.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휴게소에서 있었던 일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곧 만나게 될 아버지의 굽은 등과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그 어떤 영웅담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힘을 제어할 줄 아는 절제력, 그리고 그 힘을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서연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날갯짓은 휴게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영상을 통해 그녀를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정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영웅들의 조용한 헌신 덕분에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차는 어느새 노을 지는 석양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군인이었고 앞으로도 군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한 이 땅의 어딘가에서 불의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고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평범한 옷차림의 이름 모를 영웅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서연 중령처럼 평범한 모습 뒤에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는 진짜 영웅이 있을지 모릅니다.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이 사회에 그녀의 이야기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함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장면에서 가장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